5팔은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4월이는 돌연변이라서 엄청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팀이 되기 위해서 택배기사 선발전을 할 거야. 이걸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느낌이야. 이 드라마는 택배 기사가 히어로인 세상을 밑바탕에 깔고 워낙 5팔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담배는 풀이거든요. 이 밭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연초를 그렇게 피울 수가 있다? 대학살이라는 설정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차피 배급도 받지 못해서 죽을 난민들을 굳이 군인까지 불러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재벌에 맞서는 민초의 반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난민 대학살을 하고 구속도 좀 트트랙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난민을 다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러다가 한쪽으로는 돌연변이를 찾아서 내 병을 고쳐야 돼. 정말 이 설정 왜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무규입니다. 저는 미아. 저는 리지입니다. 네, 저희 오늘 또 다른 리뷰로 돌아왔죠. 무슨 내용일까요? 네, 제작비만 250억을 태웠다죠. 넷플릭스 대작 SF 드라마 택배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제작비가 든 거에 비해서 썩 만족스럽지가 않죠. 난 국내 콘텐츠에서 지금까지 자주 시도되지 않았던 SF 디스토피아 배경의 드라마인데요. 사실 비슷한 전작들의 성적이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봐봤었는데요. 일단 바로 리뷰 3편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드라마의 세계관과 설정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원작 웹툰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웹툰과 상관없이 드라마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리뷰해볼게요. Let's review! 운석 충돌로 황폐화된 지구,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2071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는 세계관이 좀 특이한 편이거든요. 택배기사가 히어로처럼 등장하기도 하죠.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굉장히 야심찬 상황이거든요. 야심찬 세팅이에요. 그런데 야심에 비해서 이게 맞나 싶은 설정 구멍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운석 충돌이 돼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다 잠겼다라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서울이 그렇게 멀쩡한 상황일 수 있을지 최소한 물에 잠기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모순적이지 않나 싶었고 그렇지만 너무 또 자세하게 따지려고 하냐 그러면 과학책을 읽어라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차치하고 택배기사에서 보여지는 2071년의 서울만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택배기사 자체는 6부작으로 그렇게 긴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설정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어요.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은 집 밖으로 외출을 할 수가 없고 대기업인 1000명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에어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기업이 나눠주는 산소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설정조차도 자꾸 망가지죠. 5-8은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고 4월은 마스크를 벗고요. 이 아포칼립스적인 배경에 제일 중요한 캐릭터적인 설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드라마의 이름인 택배기사가 있겠죠. 현실에서 택배기사는 그렇게 엄청 대우받는 직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거의 뭐랄까요? 아이돌? UFC 파이터와 아이돌을 섞어놓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택배기사는 1000명에게 고용을 당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배급품을 원하는 헌터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 센 전투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택배기사의 설정이 정말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누가 5-8한테 너 뭐야? 이러면 5-8이 저 택배기사인데요? 하면은 멋있어지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전 이 설정은 뭐 괜찮았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다른 것들을 보다 보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거는 계급사의 설정인데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급사의 설정이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대재앙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1%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도 산소가 부족해서 4가지, 그러니까 코어, 특별, 일반,
난민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특별과 일반은 건물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난민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식량도 없고 산소도 없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도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상 장면에서는 4월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설정에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택배기사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택배기사가 배송하는 쪽도 일반 구역밖에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택배기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고용할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58로 대표되는 택배기사 무리들이 1000명 그룹에게서 빼앗아서 산소와 식량을 난민층한테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설정에서는 난민들은 손등에 QR이 없어서 식량이나 산소에 접근조차 안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그 자기 소속의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빼돌린다는 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관에 대해서 더 파고들려면 어쩔 수 없이 악의 축, 택배기사의 고용주인 1000명 그룹, 그리고 창업자의 아들로서 이를 대표하는 유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드라마를 지탱하는 제일 큰 갈증은 에어코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더 나은 안식처인 A구역에 유석이 난민들을 배제하려는 것과, 그리고 5-8과 난민 택배기사 무리들이 류석의 그룹에 대항하면서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류석이 난민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설정이 류석이 난민을 향한 엄청난 내재적인 혐오가 있지 않으면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가 어려워요. 게다가 5-8도 원래 난민 대학살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약간 레지스탕스, 독립군처럼 활동을 하다가 언더커버로 지금 택배기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대학살이라는 설정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류속의 현재의 난민을 배제하라는 것 이전에도 지금 대학살이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서 1000명을 통해서 산소를 배급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설정인데, 어차피 배급도 받지 못해서 죽을 난민들을 굳이 군인까지 불러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대학살을 자행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5-8이나 4월에게 조금 강력한 동기와 백스토리를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데요. 1000명의 난민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라도 돼야 그런 1000명한테 대항하는 58 그룹에도 저희가 좀 응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봐도 모르겠으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싸우는데 저는 그들이 열심히 싸울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석이 어렸을 때 난민들이 돌아가면서 뺨따구라도 때린 게 아닌 이상 이 적대감, 이 혐오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류석을 막 무시무시한 사페, 악독한 빌런 이렇게 그리고 싶었겠지만, 얘기했던 이유로 류석은 그냥 조금 모질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쟤 왜 저래? 굳이? 이런 느낌? 그래서 전혀 드라마에 갈등과 긴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택배기사에서는 택배기사 5-8의 무용담 외에도 난민 출신인 소년 4월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요. 4월이 택배기사 선발전에 참여하는 내용이 드라마의 중반부에 굉장히 밀도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택배기사 선발전이 좀 중심에서 엄청나게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의문이었던 거는 난민 같은 경우엔 택배기사 선발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QR코드가 손등에 없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택배기사가 되면 QR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난민 출신 아닌 사람들은 왜 택배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셀링 포인트로 쓴다? 저는 이 부분부터가 살짝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서 보면 택배기사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게 헌터 무리로부터 택배 물품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나오는데 뒤로 가면 헌터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택배기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지? 이런 의문도 들면서 저는 이 선발전에 대한 거에서부터 시작부터 약간 말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이 드라마 안에서는 멋있어 보여서 택배기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들 진짜 쉬는 시간에 스파링하고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 와 뭐지? 싶었긴 했는데 하여튼 네. 택배기사 선발전에 난민 출신 4월은 자기를 키워주던 같이 살던 가족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해서 그 결과로 택배기사 선발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이 택배기사 선발전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그리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 세계관에서 난민들은 이름을 부여받지 않고 번호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4월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이름이 아닌 번호를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택배기사 5-8 그리고 4-1 둘 다 난민 출신이죠. 와서 이렇게 4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괜찮다. 우리도 이름이 없지 않느냐 라면서 마치 차별받는 사람들까지 동질감을 형성하는 모먼트가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봤던 것처럼 난민 외에도 택배기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또 숫자로 불리우게 되겠죠. 그럼 그들도 차별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저는 제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즈님, 이 드라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잘 안 보여집니다. 택배기사는 네, 배달을 하고요. 뭐 미화원 분도 계셨고,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 계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지 또는 뭘 먹고 사는지 1000명이 음식은 배급을 하는데 그게 뭔지 어디서 나왔는지가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 시스템은 뭐고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죠.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워낙 58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궁금했던 게 담배는 풀이거든요. 이 밭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다 망가진 세상에서 담배를 연초를 그렇게 피울 수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은 좀 멋있는 척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척 해야 되니까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리고 약간 재벌에 맞서는 민초의 반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난민 대학살을 하고, 4월 같은 경우엔 대재앙 이후의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하는, 그냥 척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월이가 처음 나오는 등장신에서부터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막 아무 데나 싸움 걸고 다니고 반말 찍찍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감상은 밀어놓고 4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까요? 제 감상도 비슷했습니다. 4월을 볼 때마다 정말 스킵하고 싶었거든요. 전형적인 앞뒤 안 보고 돌격하는 일본 소년 만화 캐릭터였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죠. 4월은 정말 자신을 거둬준 소룡에 대한 은혜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헌터랑 싸우면서 민폐 끼치다가 정설아 동생이 죽음으로써 각성을 하고 그제서야 택배기사가 되어야겠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돌연변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1000명에 의해서 자행된 대학살의 피해자였다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보여지죠.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냥 성격이 조금 밝다고 해도 눈치가 조금 있다면은 1000명과 난민 대학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은 조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막상 4월을 보면은 택배기사 너무 멋있어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일본 만화처럼 이거는 영웅, 우상, 해적왕해야지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살이라는 백스토리와 난민의 차별을 봤을 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1000명의 택배기사 프로파간다에 세뇌돼서 자신을 고아로 만든 곳에 하나도 의문 없이 들어가서 일하려고 노력한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드라마는 1000명으로 대표되는 빌런, 난민 출신이자 무적의 택배기사인 5-8로 대표되는 언더독의 대결을 지금 메인 골자로 하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소년의 성장담까지 갑자기 치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5-8이 과외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무적의 전투 괴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5-8이 진짜로 엄청 무적인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장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5-8과 관련해서 저는 되게 설명만 엄청나게 많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연관돼서 4월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연변이 설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돌연변이 피부 아래 쇠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잉태돼서 나오는데 피부 밑에 쇠가 자랄 수가 있나? 저는 사이보그인 줄 알았어요. 이 돌연변이의 특징이라던가 장점이 보여져야 류석이 돌연변이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보여지지 않은 상태로 5-8은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4월이는 돌연변이라서 엄청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팀이 되기 위해서 택배기사 선발전을 할 거야. 이걸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전형적인 설정 과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캐릭터 자체가 어떠한 매력적인 입체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데 멋있어 보이겠지 하면서 설정을 너무 많이 넣은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돌연변이 설정 때문에 류석도 좀 트트랙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남인을 다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러다가 한쪽으로는 돌연변이를 찾아서 내 병을 고쳐야 돼. 아니 류석이 인체 실험하는 거 그냥 그만큼 악독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잖아요. 그것뿐이잖아요. 아닙니까? 아 정말 이 설정 왜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4월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3인방 친구들도 있고 멘토 같은 이제 캐릭터도 하나 나오잖아요. 정말 러닝타임이 아까웠거든요. 하는 게 없고 게다가 그 중에서 제일 친했던 4월과 제일 친했던 한 명은 그냥 후반부에 가서 두 번째 각성을 주기 위해 죽는 역할 정도로만 끝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4월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습이나 아니면 사람들, 관객들한테 4월의 백스토리와 난민으로서의 살았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줬더라면은 그래도 이해를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부작인데 보여줘야 될 거는 안 보여지고 딱히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기사가 히어로가 된다라는 매력적인 설정을 세계관과 설정, 캐릭터가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렇게 택배기사 첫 번째 리뷰 영상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무적의 택배기사 5-8과 라이징, 돌연변이, 윤서월 둘 중에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